자, 이제 저희가 2시간 정도 벤츠 EQ를 시승하고 왔는데, 우리 황선아 대표님 자꾸 어지럽다고 역시 전기차 멀미증. 우리 김태환 이사님 근래 타본 차 중에 최악의 승차가 호평인가 악평인지 잘 모르겠지만 하셨는데, 어쨌든 EQ 0.2CD의 그 공기역학으로 유명하죠. 보닛도 못 열게 해놓은 차인데 얼마나 디자인을 잘 뽑았는지 한번 우리 디자인 가지고 또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디자인 저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이 디자인을 가지고 이 차를 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만큼 디자인에는 뭐 특별히 예쁘고 어떤 다이내믹하고 뭐 이런 느낌은 전혀 없고 그냥 평범한 차. 그런데 옆에서 보니까 그냥 평범한 좀 무슨 차지? 그냥 보통 차인가 보다 했는데 앞에 와서 보니까는 별이 큰 게 붙어 있어. 그거 보고 이거 벤츠인가 보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질까요? 좋아지죠. 벤츠가 아는 순간.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는 눈이 그걸 의식한다면 조금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느낌이 벤츠답지 않은 벤츠 디자인 같아요. 벤츠답지 않은 기존에 뭔가 그런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전기차 다르게 가려고. 근데 요새 저기 메르세데스 벤츠 디자인이 그렇게 어떤 도전적이거나 새로운 걸 시도를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느낌에. 예를 들어서 비교를 한다면 현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도전들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어떨 때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하긴 하지만 예전에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기술 뭐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디자인에서 굉장히 앞서 나가는 새로운 도전을 많이 하고 새로운 걸 많이 적용하고 했는데 요새는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던 차가 이제 도요타 같은 경우였는데 도요타는 굉장히 디자인에서는 그냥 안전하게만 갔잖아요. 근데 요새는 도요타가 오히려 렉서스는 조금 먼저 가기 시작했고 도요타가 새로운 디자인으로 이제 도전을 하기 시작하는 거고, 근데 오히려 메르세데스 벤츠는 옛날에 도요타 같이 굉장히 안전하게 편안하게만 그냥 디자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편안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새롭게 막 하는 그런 도전은 없어 보이고, 뭐 옆에서는 뭐 이미 다들 뭐 얘기들 많이 하고 메르세데스 벤츠에서도 얘기하지만 보우 커브, 뭐 자동차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이 한 커브로 하는 걸 제일 좋아하긴 하죠. 근데 커브를 이렇게 스케치를 한다든지 뭐 컴퓨터로 해가지고 커브를 하다 보면은 이 커브가 예쁘게 나오기 위해서 이 커브가 그냥 깡뚱하게 끊어지면은 예쁘지 않잖아요. 이게 선을 예쁘게 하다 보니까 이게 길어져요. 그럼 뒤에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트렁크 부분이 이제 짧아지죠. 그리고 이 커브를 이 너클이라고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주 기존의 차들, 뭐 저기 있는 차들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카울에서부터 올라가면서 꺾어지죠 한번. 이거 너클이라 그러는데, 너클. 이 손에 이 꺾어지는 이 저기 마디. 저기 너클이 있고 뒤에도 옛날에는 너클이 있었죠. 근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너클이 없이 가다 보니까 이 제일 높은 부분을 따지는 거는 이 보호 중에서 제일 튀어나온 부분 여기죠. 그렇지만 여기서부터도 쭉 가다가 너클이 있어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한 커브로 가다 보니까 이 헤드룸 공간이 굉장히 그럴 수밖에 불편해지는 없죠.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아우디가 그렇잖아요. 그건 우리가 이제 이따 인테리어를 얘기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 카울은 굉장히 앞으로 갔어요. 이 커브를 아주 예쁘게 하다 보면은 카울이 앞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너클 없이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험머야 완전히 서 있죠. 집도 서 있고 험머가 제일 서 있지만, 근데 이 차는 이제 반대로 한 커브로 가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나가면서 앞으로 나가다 보면은 후드는 좀 짧아지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게 사실 앞으로 갈 때 이 커브를 예쁘게 하다 보면 사실 여기 카울에서부터 그 IP, 그 대시보드라 그러기도 하고 IP, 인스트루먼트 패널, 그 끝에 부분이 굉장히 길어져요. 그게 아까 운전할 때 보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그렇죠. 뭐가 시야가 어떤 게 시야적으로 이게 앞이 이렇게 꺾어지니까 이게 앞에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이 끝도 당연히 끝이 안 보이죠, 운전할 때. 그래서 좀 불안하다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운전할 때 사실 우리가
이 유리를 통해서 밖을 보는데 이게 유리가 누워지면 누워질수록 그 깨끗해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유리가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서 있을 때는 이 두께를 보는데 이렇게 누워질수록 두께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글라스의 퀄리티는 굉장히 좋아져야지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넓어지면은 어떻게 보면 처음에 탔었을 때 인테리어 스페이스 굉장히 넓다라고 앞에가 깊숙하게 간다고 생각은 그 하지만 반대지. 사실은 이게 조금 데드 스페이스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대학원 다닐 때 나는 이 부분에다가 그 솔라 패널을 장착을 해서 왜냐면 여기가 굉장히 크고 해를 굉장히 많이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뭐 이 프로포션으로 봤었을 때 이 글라스 여기는 전부 위에가 전부 다 블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느낄 수는 없지만 이 글라스하고 후드를 보면 거의 비례가 비슷해요. 근데 이 글라스 길이하고 후드의 길이가 비슷하거나 오히려 이게 더 짧아 보이면 차가 그렇게 다이내믹해 보이지는 않아요. 글라스가 지금 보니까 진짜 굉장히 길죠. 기네요. 그리고 뭐 저는 옆에서 봤었을 때는 그 뭐 벤츠는 어떤 제가 아까 뭐 도전을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존의 자동차 디자이너들이 생각하는 어떤 공식 비슷하게 그 심플한 면 제가 왜 그 저기 제네시스 G70인가요? 뒤쪽 부분에 뭐 이렇게 그 위라치 위쪽 부분에 톡 튀어나온 것도 있고 거기 캐릭터도 지나가고 막 그러니까 GV70. 네, GV70 네. 그게 너무 어지러웠어.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요새도 난 아직도 그게 적응이 안 돼요. 지나갈 때 차를 볼 때마다. 근데 이 차는 예를 들면 굉장히 심플한 면 그것만 딱 뒀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저는 뭐 제가 조금 이렇게 기존의 어떤 스타일에 익숙한지는 몰라서 그러는데 그거는 저는 굉장히 깔끔하게 잘 처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잘 안 보이는데 보통 차들에서 이게 어떤 도시를 지나가거나 어떤 빛을 받았었을 때 그때 이게 우아한지 아니면 선이 뭐 BMW 같이 조금 이렇게 날카로운 선이 하나씩 지나가면서 다이내믹함을 준다든지 그런 걸 결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두 개 다 한 차들은 GV70 같이 막 너무 많이 집어넣는. 근데 이거는 굉장히 버디가 전체적인 실루엣도 그렇지만 버디 섹션도 굉장히 부드럽게 이게 좀 감싸 안는 것 같은 은근히 조금 어떤 그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나는 고급스러워가 아니라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어도 남들이 보고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프로포션, 뭐 바디 섹션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프론트 같은 경우에는 메르세데스에서는 이전에는 이 삼각별이라 그러죠. 이게 별. 이 별을 이렇게 큰 거를 붙이는 거는 스포츠 모델에다가 붙이고 보통 모델에는 이 기존에 그 그릴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냥 위에다가 뭐 건아이를 붙인다든지 이런 마크를 붙인다든지 그렇게 했었는데 이거는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부터는 전기차에는 전부 이렇게 큰 별을 붙이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뭐 저는 뭐 상관은 없어요. 여기 디테일 들어간 것들은 굉장히 예뻐요. 어차피 또 불이 들어오면 네. 바뀌니까. 근데 그게 디테일이 너무 과하지 않게 인테리어 대시보드에 조금씩 들어간 거. 그거는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라운드한 것 빼곤 디테일로 뭐 이렇게 막 뭐라고 돼 꾸겨놓고 이런 건 정말 없잖아요. 네. 라운드 근데 이외에는 저는 별이 조금 너무 밑에 붙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뭐 여기만 보지 않고 전체 프로포션을 다 봐야 되긴 하지만 이게 붙이는 위치에 따라서 차가 앞으로 확 꺾어져서 내려간 것 같이 흘러내린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조금 당당해 보일 수 있는데 이거는 위에 하나가 더 있잖아요. 간격 유지해야지. 그래서 그런가 보구나. 아니 독학을 좀 하셨나 봐요. 안 했지 뭐. 아니 10단계 살면 라면 끓인다는데 벌써 몇 년을 했는데.
뭐 이게 없으면 당연히 올라와야지.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건 생각을 안 했어요. 아, 수제자야. 근데 안 하여튼 나오시면 제가 해요. 다음에 한번 안 나와야겠다. 근데 하여튼 이 그릴의 느낌은 별이 조금 밑으로 축 처진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기는 해요. 하여튼 이게 이거는 그냥 평범한데 다른 차도 다 하는. 근데 여기 붙은 요게 DRL인가요? 완전 네. 요 DRL이 굉장히 이 눈이 조금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뭘 이렇게 딱 먹잇감을 찾는 것 같은 그런 그 매의 눈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런 부분은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DRL이 어떤 차에 그 브랜드마다 그 성격을 나타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잖아요. 근데 메르세데스 벤츠는 DRL을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가나요, 요새? 아니요, 그러니까 AQS는 하나를 이어지는 길게 이건 좀 달라요. 모양이 달라. EQS하고. 그래 이렇게 켜지네. 왜냐하면 BMW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는 동그라미가 DRL이었잖아요. 근데 저기 헤드램프의 그런 디테일은 어떤 매 같은. 근데 이제 그 벤츠의 지금 그 자료를 보면 이 스타일링, 디자인 스타일링이죠, 뭐 스타일링의 테마 영어로 sensual purity, 그러니까 관능적인 어떤 단순함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관능적이라 하면 결국 차에서는 이렇게 볼록볼록한, 그러니까 사람의 궁둥이 같은 볼록 가슴 같은 그런 면을 좀 이해를 하고 있고, 이제 퓨리티니까 굉장히 심플하게 갔는데 장식이 없이. 근데 제가 지금 뭘 느끼냐 하면 아직 벤츠는 전기차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러니까 엔지니어링적으로 이따 설명도 드리겠지만 디자인만 볼 때도 전기차를 가면서 심플하게 가려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내연기관에 비하면 전기차는 필요 없는 게 많잖아요. 그릴도 필요 없고. 그렇죠? 근데 이거를 그릴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구멍이 뚫려져 있는 에어 인테이크가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릴인 거죠. 네. 근데 이거를 에어 인테이크 필요 없는데 이 형상은 기존의 내연기관 형상을 가져가려고 하니 왜냐하면 그래야 시장의 사람들이 easy to adapt, easy to drive가 되니까 이질감이 적어지잖아요. 갑자기 이 스페이스에 대해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야. 근데 이건 심플하게 가야 되겠고. 잘한 것 같은데. 뭔가 수를 놨 그러니까 수를 놓고 사실 기능상 하될 필요 없는 건데 그렇죠. 그냥 예쁘다는 거 외에는 또 이거 비워두면 너무 심심하니까 장식을 박았단 말이에요. 네. 다음에 이 마크 키운 것도 전기차 타는 사람들이 아직도 벤츠에 대한 브랜드 헤리티지, 브랜드를 나타내고 싶어하는 거죠. 하고 또 브랜드를 팔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크를 굉장히 키웠어. 나 벤츠야. 약간 속물적이긴 하지만 시장에서 벤츠이기 때문에 같은 전기차라도 내가 돈 더 주고 살 거야 하는 사람들 위해서는 이게 벤츠인 거를 사방에 알려줘야 돼. 안 그러면 옆에 뒤에 잘 몰라. 왜냐하면 옆에 디자인만 보고는 기존의 내연기관 벤츠 디자인 비슷하면서 전기차로서의 벤츠차의 아이덴티티는 아직 안 보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보수적으로 가다 보니까 기존 내연기관에서 별로 안 벗어나면서 파격적인 전기차의 디자인을 도입 안 하잖아요. 그리고 옆으로 봐갖고는 이게 뭐야 싶으니까 이거 참 벤츠 드문 일인데 여기다가 EQ이라고 박는 것은 상당히 드문 일이에요. 내연기관에서 벤츠 이런 거 하지 않아. 이 사이드에 왜 이따만한 글자로 EQ이라고 박아 놓았을까요? 너무 심플하게 하다 보니까 벤츠인 거를, EQ인 거를 자랑하고 뭐 보일 데가 없는 거야. 이게 약간 속물적인 디자인 방식이잖아요. 중국차에 쓸 수 있는. 고급차 벤츠가 왜 옆에다가 EQ라고 크게 박았을까? 앞부분에 이런데 에어 인테이크 모양도 그대로 두고 뭐 하건 거는 벤츠 기본적인 요즘 최근의 디자인 헤리티지랑은 그대로 가져오는 거니까 네. 확 바꾼 건 없어요. 저것도
에어인테크 기능도 없는데 없애버려도 되는데. 그러니까 벤츠가 내가 보기엔 좀 디자인이 게을러. 기존에 램프 있고 에어 인테이크 있고 한 걸 갖다가 안 버리려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하나를 이어 붙여갖고 이렇게 마크 박아놓고 이렇게 그냥 게으르게 넘어갔어. 아니 근데 그 지금 보닛을 못 열게 한 것도 약간 헤드램프 디자인에 뭔가 영향을 준 것 같아. 뭐 날렵하게 복잡하게 이렇게 뽑아 놓으면 근데 이 버닛을 사용자가 소비자가 열지는 못하지만 서비싱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열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보통 전에 가지고 있던 그 규칙, 그 방법은 다 적용을 했어요. 뭐냐면 보통 이 차가 후드가 이렇게 열리잖아요. 뭐 이렇게 열리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열릴 경우에 오버슬램이라고 할 때 들어가죠. 이게 이 갭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다 있어요 지금. 근데 사실 이게 만약에 소비자가 그렇게 서비싱을 안 하고 서비스 센터에만 들어가서 열고 닫고 할 경우에는 난 이런 갭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 그냥 닫고 뭐 어디 조이거나 그렇게 심플하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 갭이 사실은 필요가 없거든요. 필요 없죠. 네. 근데 여기 갭도 크고 못 여는 거 이쪽도 갭치곤 그렇고. 못 여는 거 치곤 갭이 굉장히 커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하여튼 기존의 램프 그릴을 요 경계를 없애버리고 하나에 이은 거면은 정말 아닌 말로 이런 디자인 나도 하겠다. 너무 게으른 디자인. 전기차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하고 하다못해 테슬라 같이 이게 같이 내려오면서 여기서 밀어붙인 것처럼 이렇게 한다든지 그거는 좀 독특하긴 해. 테슬라는 세상에 칭찬을 다 하시네. 아니, 그러니까 인기가 가는 게 아니라 이 그릴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갖고 독특하게 보이려고 연구했다는 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 에어 인테이크가 없다는 게 알잖아. 바디 칼라가 되니까. 이거는 바디 칼라 다니면서 멀리서 보면 내연기관인가 싶을 정도로 위화감을 안 주기 위해서 애를 쓴 거지. 뭔가 전기차다운 디자인을 주기 위해서 애를 쓴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전기차다운 디자인? 전기차다운 디자인이라고 꼭 기존의 것과 완전히 달라야 된다고는 물론 전기차인데. 물론 전기차 그 네. 파워트레인은 다르지만 디자인이 완전히 달라야 된다는 거는 아니잖아요. 아니죠. 달라야죠. 왜냐하면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경우에는 앞에 그릴하고 기존의 것과는 달라졌지만 그릴과 이 별표의 그런 그 헤리테이지가 중요하잖아요. BMW도 예를 들면 돼지코라는 키드니 그릴이 그 중요하잖아요. 그 헤리테이지니까 막혀 있어서 공기는 안 들어가지만 여기에 어떤 그 그릴이라는 거는 차에서는 진짜 제일 중요한 얼굴이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해서 계승해 나가는데 그렇지만 막혀 있고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모던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별표를 집어넣고 그러니까 전에는 그릴하고 헤드램프가 떨어졌다가 붙였다가 얼마 전에 또 많이 붙였다가 이거는 완전히 더 거의 하나처럼 붙은 거. 근데 이게 앞에뿐만 아니라 뒤에도 램프가 그냥 쭉 저는 그거 보고 사실 그냥 면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황 대표님 말씀도 일리는 있어요. 그 어떤 기존에 헤리테이지가 없는 브랜드 아니면 뭐 없다고 얘기하는 건 그렇지만 그걸 정립하지 않은 브랜드 사실 현대는 그 그릴을 정립하지 않았잖아요. 도요타도 하지 않았었고 그런데 렉서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벤츠를 따라가다가 요새는 확립을 했잖아요. 모래시계라고 하고 실패 실 돌리는 스핀들. 무사히 투구 같다고. 근데 그거를 정립을 하고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차의 전체에서 이 벨트 라인이라든지 실루엣이라든지 프로포션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보고 저 무슨 차네? 라고 인식할 수도 있지만 가장 쉽게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거는 이 그릴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메르세데스 벤츠는 만약에 검은색으로 안 하고 그릴처럼 이렇게 형상을 안 하고 여기를 그냥 하얀색으로 하고 테슬라처럼 이거 딱 하나 붙이면 너무 사람들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메르세데스 벤츠의 그 어떤 헤리테이지를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다 옆으로 비키게 하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현대가 현대 대형 브랜드지만 내연기관하고 전기차하고 디자인을 완전히 다르게 가잖아요.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는 기존의 소나타 그랜저하고 너무 다른 디자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헤리티지가 약해서 과감하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디자인보다는 상품 컨셉 측면에서 처음에 상품 회의를 할 때 아마 이런 얘기 많이 오고 가지 않았을까요? 누구는 과감하게 가자, 누구는 보수적으로 가자. 그러면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누가 살 거냐? 남자야, 여자야? 나이대는, 뭐 소득은,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모아지는 게, 그래도 벤츠 이게 1억이 된다 그러면 소득이 있는 사람, 다음에 나이는 좀 50대, 60대, 그러면은 이제 남녀 비율로 볼 때는 이제는 벤츠 좋아하는 여성분들, 실제 이거 국내에서 팔린 거 분석한 거 보니까 여성이 60% 이상이에요. 그러면 뭐 남녀를 떠나서 사실 차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기존엔 내연기관일 때도 여러 가지 통계를 보면 자기가 타는 차가 전륜구동인지 후륜구동인지 모르는 사람이 미국에서 60% 이상이라고 그러더라고.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그게 중요한 원래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기차를 만들어서 팔고 싶으면 그렇게 나이 있고 돈도 있고 또 여성이고 그러면 좀 눈에 익숙한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디자인 로직하고 크게 다르게 하지 마라 하고 경영진이 결정해서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디자이너가 이렇게 했을 것 같긴 한데, 그 지금도 차에 대해서 저희 집사람 차도 벤츠 C클래스지만 기름 넣는 거, 세차하는 거, 정비하는 거 다 제가 해요. 차 만지는 거 싫어해요. 핸들 이외에는. 그 자기는 운전만 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소위 나이 드신 여자분들이 운전할 정도라면 그런 분들이 탔을 때 이게 전기차야, 이거는 내연기관 차야, 사실 모르는 게 낫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탔을 때도 이게 전기차라는 느낌은 안 주잖아요. 그냥 고급스러운 내연기관, 조금 이제 일루미네이션 번쩍거리고 디스플레이 크니까 조금 번잡하기는 한데, 이거 탔을 때 어우 전기차 그런 느낌을 주면 안 팔릴 것 같으니까 오히려 더 화려하고 섹시하게 보이면서 전기차라는 느낌 주지 마라. 파워트레인이 모터인지 엔진인지 나는 관계없어. 나는 눌렀을 때 조용히 스르륵 가면 되고, 충전이야 우리 남편이 하는 거고, 그런 컨셉을 가지 않을까. 그런 컨셉이 아니면 차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너무 전기차 같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맞는 말씀인데, 상당 부분 되게 보수적인 작품이니까 아직까지는.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그 아까 말씀하신 상품 기획이라든지 최종 결정을 할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새로 끌어들이는 새 시장의 새 커스터머보다는 그렇죠. 기존의 메르세데스 벤츠를 사던 기존의 고객들, 그 사람들이 어떤 걸 원하고 그 사람들을 일단 흡수하고 그러면서 차츰차츰 새로운 시장, 새로운 마켓을 접근해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그릴 형태를 굉장히 게으르게 나왔다니까. 아니 근데 사실 이 그릴이 황 대표님은 굉장히 이렇게 막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이라고 그러니까 전기차 같지 않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그냥 기존의 메르세데스 벤츠의 그릴에서 여기로 진화한 걸 보면은 이거 굉장히 많은 변화를 준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진화한 거지 레볼루션은 아니에요. 레볼루션은 아니. 이 전체 차가 레볼루션인 게 그러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볼빙이야. 네, 네.